너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아 막. 다짜고짜 양말 좀 제대로 치워야. 너는 생활 습관부터 글렀어. 자연스러웠어요 지금. 실생활입니다. 상대 응원해주는 멘트 있죠. 오글거린다, 부끄럽나, 좀 느끼한가 이래서 꺼리시는 분들을 위한 칭찬 팁을 하나 드리면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 그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히렌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을 하는 화법이라던가 그럼요. 뭔가 호감 주는 인상이라던가 인간으로서 끊임없는 욕망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호감의 시작이거든요. 네네. 왜 이 주제로 쓰실 생각을 하신 건지? 제가 원래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이자 작가이기 전에는요, 라디오 PD였어요. 맡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매주 새로운 아이돌이랑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컨텐츠였어요. 2년 넘게 한 100팀이 넘는 아이돌 스타분들을 만나면서 약간 스타들 중에서도 특히 더 호감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기랑 상관없이? 네, 인기랑 상관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딱 처음에 화면에서 봤을 때 인지도가 높았던 것과 달리 보면 볼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호감 가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현상에 좀 흥미를 느끼고 그걸 이제 제가 유튜브 컨텐츠로 이후에 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의 삶에도 적용을 했는데 그게 삶에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매력과 호감의 비결을 좀 아시면 훨씬 더 일과 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책까지. 네.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저의 또래나 언니분들을 봤을 때 뭔가 사람이 고급져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좀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 개념을 한번 짚고 가면 좋겠어요. 네. 뷰티랑 부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부티나는 패션, 이거는 좀 약간 엘레강스, 그러니까 돈이 많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명품 걸친 느낌? 네, 약간 좀 청담동 언니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뷰티는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다른 느낌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화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배우분들, 원로 배우분들 중에 저분 진짜 뷰티나신다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를 일단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태도에서 상대한테 나를 불필요하게 낮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쓸데없이 높이지도 않으시고 적당히 나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고 계시는 게 아우라로 느껴지고 행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만 만약에 하게 되면요, 그냥 배려 없고 나만 좋아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느낀 진짜 뷰티나는 분들은 두 번째도 갖고 계세요. 남을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자신의 삶을, 환경을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건 어떤 행동이나 말에서 좀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 불필요하게 나 자신을 낮출 때가 있잖아요. 막 겸손이 미덕이라고 해서 저도 옛날에는 특히 사회초년생 초보 PD 시절에 많이 그랬습니다. 누가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잘 봐주신 거예요. 저를 폄하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저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막 농담으로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귀티가 나는 분들을 보면은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겸손한 고맙습니다. 과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지 않으면서도 고맙게 그걸 받으시는 행동이 되게 우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하면 상대에 대한 칭찬 한마디 더 해줘도 괜찮겠다. 맞아요. 제가 제 그 채널에 칭찬 대화 대답법 이게 되게 조회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칭찬을 받았을 때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네, 이렇게.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이후에 상대를 다시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머 감각을 넣어서 한 스푼 더 하거나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상대의 공으로 넘겨라. 뭐 좋게 봐주신 덕분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다. 제가 3가지 솔루션을 들었는데 어머. 그게 되게 막 폭발적인 거예요.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도 알게 됐죠. 대화를 할 때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은 집중을 잘 안 하시잖아요. 얘기만 하고 경청을 안 하시는데 대화할 때 나보다 훨씬 더 뭐 경력적으로 나이적으로 선배님이신 분들이 뚫어져라 나를 곱게 쳐다봐 주신다고 생각해봐요. 경청을 해주시는 거죠. 웃으면서. 그러면 이분은 되게 상대를 배려하시는구나. 그 따뜻함이 전해지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까지 느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상대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이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 그 여유는 결국에는 귀티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또 귀티나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귀티가 나 보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되게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마음이 쫓기는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그 준비가 여력이 안 없어요.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조금 저도 나이가 들수록 힘든데 대화의 신이라는 그 저자이자 미국의 유명 토크쇼인 레리 킹 아저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은 이 사람에게 말을 수려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게 했어요. 어려워. 그게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비티나는 이미지를 위해 가지고 내 말을 조금 더 줄이고 네, 나를 너무 낮추지 않으면서 그렇죠. 적당히 잘 받아들이고 상대 공으로도 한 번 더 공을 넘겨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개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본인의 삶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좀 자기의 삶에 투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거나 뭐가 필요로 하다 하면은 그것에 투입을 하는 시간과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고 좀 투자를 할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나를 대접할 줄도 아는 분들이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분의 삶을 담고 싶다. 되게 귀한 느낌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도 좀 귀티나 보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고유의 어떤 취향이나 예를 들면 이 친구가 한 5년, 10년 필라테스를 해서 뭔가 그쪽에 대한 자기 관심과 취향이 있으니까 친구들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식도 줄 수 있고 살을 빼고 싶어 하거나 뭐 몸매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에게 조언도 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좋아하는 게 와인일 수도 있고 하는 만큼 시간을 쏟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근데 그게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맞고요. 저희 아까 카메라 꺼졌을 때도 사전에 잠깐 이런 대화 했었잖아요. 맞아요. 서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저는 그 열정이 좀 전염된다고 썼거든요. 인간에게는 거울 뉴런이 있어서 상대가 웃고 있잖아요. 그럼 따라 웃고 싶어진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따라 웃고 싶어지는 긍정적인 느낌처럼 이런 뭔가 열정 에너지 내가 뭔가를 굉장히 좋아했을 때 나오는 그 밝은 기운이 상대한테도 전염된다고 느껴요. 맞는 것 같아. 네, 특히 덕후들이 뭐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벅차오르잖아요. 눈 반짝이잖아요. 저도 와인 얘기하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음악 얘기하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와인이랑 음악 좋아. 네,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좀 좋아하는 것을 디깅하는 멋진 어른들도 좀 귀티 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책에 썼는데 안목이 귀티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려운데. 네, 어떻게 그게 해요? 진짜 어려운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 뭐 하나를 좋아하면 그냥 얕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꾸준히 이걸 사랑해온 사람의 안목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좋아하다 말다가 아니라 클래식 공연, 뭐 피아노, 뭐 발레? 그럼 발레를 한 5년 정도 파시다 보면 이전에 몰랐던 그런 영역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안목이고 그 사람만의 매력과 또 귀한 느낌이 나는 포인트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 음악이 너무 좋아서 라디오 PD가 됐거든요. 그 사람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귀한 안목까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종합적으로 빛나 보이는 마법에 걸립니다. 처음에 이제 호감의 시작? 네. 호감이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는 어릴 때는 사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적으로 풍기는 이미지 예쁘거나 뭔가 잘생기거나 하면은 사실 호감이 확 갔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인 부분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온화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소리가 뭐 예쁘지 않아도 뭔가 그 부드러운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호감 맞아요. 가는 분들은. 그래서 네. 일단 호감 가는 화법을 저한테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할 때 구사하셨어요. 뭐 했어요? 여기서 호감 가는 대화의 법칙 첫 번째 소개해드립니다. 상대에게 일단 긍정의 말 칭찬을 건네세요. 미국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세 집단을 나눠가지고 말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말만 했대요. 좀 뻔하게 보이는 칭찬, 긍정의 말. 두 번째는 긍정과 부정을 섞어서 골고루 말을 했고요. 세 번째 집단에게는 부정적인 말만 했대요. 그리고서 호감도를 조사한 거예요. 어떤 집단이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는가. 자, 예상해보세요. 어떨까요? 아니 뭔가 긍정만 한 거는 너무 빤한가? 너무 약간 가식적인가? 1번 아니면 2번. 당연히 부정은 아닐 것 같고. 1번. 긍정의 말만 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시사를 하냐면요. 우리는 뻔하다고 느껴도 결국에는 그 말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뻔한 칭찬이라고 아부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해. 너무 좋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뻔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말, 칭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인데요. 저 네. 친구들 만날 때 다들 주부들이 많으니까
만나면 항상 무언가를 제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머리 바꿨네? 너무 예뻐. 가방 새로 산 거야? 너무 예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럼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딱 뵀을 때 느꼈어요. 밝은 아우라와 일단 긍정적인 것을 상대한테 먼저 보시는 눈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노력하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럴 이게 때. 약간 마음은 있어도 너무 뻔한 말이고 좀 약간 맞아요.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하면 약간 오글거린다, 부끄럽나, 좀 느끼한가 이래서 꺼리시는 분들을 위한 칭찬 팁을 하나 드리면요. 네. 좀 상대한테 듣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칭찬을 듣고 싶을까를 잠깐 고민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뭘 샀다. 그러면 이걸 내가 투자해서 산 거잖아요. 그거 좀 칭찬 듣고 싶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머리를 바꿨다. 그런 거.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우리가 투자한 것들 있죠. 바로 호감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팀이 넘는 스타를 만났는데 저한테 잊지 못할 칭찬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PD잖아요. 그리고 진행을 해야 돼서 안녕하세요. 최영선 PD입니다. 하고 저의 소개를 했어요. 근데 가수 두 분이 나오셔서 진행을 하려고 이어폰을 꼭 끌고 계셨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갑자기 이걸 딱 던지시면서 뭐야? PD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표정과 이 느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너 목소리 괜찮으니까 네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더 해도 돼. 그러니까 응원처럼 들리는 거예요. PD지만 마치 저의 재능을 누군가 발견해주고 인정해주는 듯한 그러니까 공인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계속 목소리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응원을 받았는데요. 유튜버가 이후에 좀 터지면서 그분들이 생각났어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어머나. 이렇게 상대가 잊을 수 없게 하는 칭찬,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칭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보세요. 빤한 칭찬도 당연히 좋은데 야 역시 네가 말해주니까 이해가 잘 된다 라던가 맞아요. 역시 너한테 말하길 잘했다 라던가 본인의 관심사나 아니면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을 칭찬해주면 진짜 안 잊혀질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피그말리온 법칙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칭찬을 받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칭찬을 계속 들으면 그걸 더 열심히 해서 점점 긍정적으로 성장한대요. 그래서 그 효과를 활용하셔서 상대를 긍정적으로 칭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를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되게 밝은 에너지를 갖고 계시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시는 에너지가 있으세요 하면은 사실은 이건 되게 좋은 칭찬이잖아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밝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쁠 확률이 낮잖아요. 어쩜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하세요. 이런 것들은 맞아, 다 말을 맞아. 노력하는 거고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오케이. 두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이제 칭찬 강의를 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칭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칭찬하실 때 잘못하면 이 칭찬이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짢아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칭찬은 감사와 배움의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많이 배우네요 이런 식의 칭찬을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상대를 리스펙하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칭찬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어요. 되게 귀여운 상사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프렌들리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 때 멋모르고 되게 선배님 귀여우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웃으시면서 묘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거의 저희 아버지 뻘이셔가지고 약간 이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땐 몰랐는데 왜 그런 표정을 지으셨을까 생각하니까 어른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겠다. 그때부터 저 되게 조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그때로 돌아가시면 상사분께 네.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희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덜 무례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호감 반응 화법은요. 말을 예쁘게 하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똑같은 말도 긍정으로 바꿔서 하세요. 왜 이런 분들 있죠. 이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되게 예쁘게 한다. 이게 결국 긍정이거든요. 아 같은 말도 네. 그런 분들한테 보통 우리는 호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 나 지금 설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어려웠니?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교수님 지금 설명은 조금 전문적이어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 이러면 내가 좀 전문적인가? 알았다.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어머 저 처음 앞부분 얘기하실 때 저거를 긍정으로 바꿀 수 있어? 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같은 것도 좀 다른 긍정의 시각으로 프레이밍 하시면 훨씬 더 상대 입장에서 듣기 좋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위해서 좀 말을 천천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선택할 때도 조금 더 좋은 단어, 적합한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조금 천천히 말을 하는 게 몸에 뱄어요. 아무래도 좀 라디오 생방송 같은 걸 하다 보면 실수하기 싫잖아요. 특히 일상 대화하실 때 내가 조금 이 상대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 하신다면은 같은 표현도 긍정의 표현은 없을까? 지금 이 표현이 좀 세진 않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 사이에 말에 대한 예절? 맞아요.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남편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막 한다거나 설거지를 이렇게 한다거나 고맙지만 항상 왜 이거까지 안 했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요. 특히 부정적인 표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말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다음에 원리를 기억하세요. 심리학 용어로 초두 효과가 있고 최신 효과가 있는데요. 초두 효과.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야기한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기억하고 각인하고 있다고 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부정성이 상쇄가 된대요. 그래서 조금 말이 예쁘고 부드럽게 들리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이게 또 반대 개념도 있습니다. 이게 최신 효과예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정보가 가장 오래 뇌리에 박히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뭐야 혼란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연구를 고맙게 해줬어요. 어떤 상황에서 최신 효과, 어떤 상황에서 초두 효과가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처럼 좀 논쟁적일 수 있고 우리에게 친숙한 주제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초두 효과, 맨 앞에 정보가 가장 오래 각인이 된대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좀 낯설고 무관심한 정보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정보가 가장 오래 각인이 된대요. 예를 들면 가족들한테 이것 좀 고쳐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친숙한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말에 긍정을 신경 쓰셔야 되고요. 반대로 약간 내가 면접관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들어온 면접자가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카더라는 맨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그런 애들이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초두 효과가 아닌 최신 효과가 적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관에게 이 면접자는 낯설고 무관심한 존재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반대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볼 때도 맨 앞에 등장했던 친구보다 기억이 잊혀져. 네, 마지막에 등장한 친구가 더 오래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말들은 좀 친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네. 앞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까지 그냥 긍정을 넣어서 중간에 부정 끼워 넣으시면요. 훨씬 말이 부드럽게 들립니다. 앞뒤로 극적으로 가두는 거야? 네, 가둬버려요. 긍정, 부정, 긍정으로 가서 3단계로 헷갈리게.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첫 번째 긍정을 할 때는 보통 좀 이해하는 말, 상대 입장에 대한 이해와 긍정의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가 귀가 열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바쁘지. 맨날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 고생이 많아. 이러면 갑자기 귀를 열고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너 뭐 필요하니? 나 좀 힘들겠는데 약간 그 귀를 일단 열고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짜고짜 양말 좀 제대로 치워요 이러면 또 잔소리하네? 자연스러웠어요 지금. 집에서. 실생활입니다. 제가 맨날 화내는데 저도 이게 좀 어려워요. 특히 잔소리할 때는. 그래서 앞에 긍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 던져준다는 느낌? 네, 그 다음에 부정 표현을 본론을 이제 드디어 하실 차례인데요. 그때는 좀 충격적인 표현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너의 생활 습관이 별로야 라든지 이렇게 좀 상대를 단정하는 듯한 부정적인 프레이밍을 하는 듯한 말은 지양하시고요. 대신에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양말이 여기 자꾸 있으니까 좀 눈에 거슬려서 내가 자꾸 치웠는데 또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오면서 바로 넣으면 어떨까?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러네 거슬렸겠다.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생활 습관부터 들렀어.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죠. 너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아 막 배머물이야 뭐야 이러면 이제 바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득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다시 긍정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좀 상대 응원해주는 멘트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이것만 고치면 더 잘할 거야 같은 메시지. 응원과 지지의 멘트를 해주시면 좀 부드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또 딴 거는 원래 청소 잘하잖아. 근데 이것만 해주면 더 깨끗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퍼펙트. 더 잘할 것 같아. 훌륭한 남편이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본인이 안 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런 채널 운영하시면 네. 남들 만날 때 되게 기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님한테 좀 왠지 저분은 맞아요. 저런 쪽으로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되게 전문가니까 아무런 말실수도 안 하고
되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괜찮겠지? 이런 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건 힘들진 않으세요? 전혀 안 힘들고요. 오히려 저는 그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저한테 사람들이 오히려 호감을 가지시더라고요. 뭐냐면 메러비안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말의 내용보다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더 우선시한대요. 상대랑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실수를 하는 걸 별로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제 표정이 밝고 목소리는 별로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버벅이거나 헛소리를 해도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 자체를 호감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실제로 만난 분들이 되게 콘텐츠에서 딱딱한데 오히려 훨씬 호감이세요. 실제로 훨씬 좋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저 걱정이 없고 그래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더 부드럽고 친숙하게 바꿀까요? 막 이런 고민 상담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하고 대화하실 때 집중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느낀대요. 내가 좀 특별하게 이 사람이 날 바라봐주네? 거기에서 또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리액션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도 호감이지 얼마나요. 근데 그것도 그거 같아요. 내 얘기에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맞아요. 반응해주는 거니까. 좋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감사하게도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인스타그램 인친분들께 책을 또 선물해 주시거든요. 네. 이 댓글을 조금 남겨주세요. 좀 받고 싶은 분들, 읽고 싶은 분들은. 근데 너무 제목을 너무 찰떡같이 잘 지었어. 아유 감사합니다. 출판사에서 네. 해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몇 개만 제목을 하면 이런 거 재밌어요. 나에게 오글거릴 용기. 이거 한국 사람들 되게 힘들어하거든.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좋다. 애매한 재능이 잔인하게 느껴질 때. 기센 사람의 매력. 저 진짜 한 번씩 이런 일을 하면은 기세다는 말 그런 거 듣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약간 매력으로 풀 수 있다? 외모가 호감에 차지하는 비중. 와, 나이를 스펙으로 만드는 어른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태도. 어머나, 빌런은 되지 말자. 나만의 장르를 만드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런 콘텐츠가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또 인간 관계 속에서 나와 상대를 다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한 분들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 호감을 얻는 그 한 끗이 부족해요. 나는 왠지 상대한테 호감을 못 얻고 자꾸 나만 퍼주는 것 같고 반대로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